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진통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목 염증이 있으면 주인아, 나 여기 아파, 여기 문제 있어 라고 신호를 보내겠죠. 그 신호가 말초신경과 중추신경을 거쳐 뇌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증을 줄이려면 이 과정 중 하나를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염증 부위에서 염증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겠습니다.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 즉 소염 기능을 하는 진통제를 우리는 소염 진통제라고 합니다. 크게 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정말 강력한 소염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만성 염증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이유가 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흔히 우리가 엔세이드라고 부르는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같은 소염제 계열이지만 효과나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니 통증 초기에는 단시간으로 약을 쓰면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말은 한 종류의 소염제를 먹었다고 나는 소염 진통제가 효과 없어 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이 치료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염증 부위 말고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조절해도 통증을 줄일 수 있겠죠. 특히 통증 자체가 신경에서 유래된 경우 더욱 효과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근육이나 인대, 힘줄이 아닌 신경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신경 포착 질환이나 척추병변에 의한 신경 증상, 신경병증, 헤르페스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리거나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으로 느껴지는데, 간혹 연관통으로 통증이 나타나면 단순한 동통 형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근거가 높다고 생각하는 연구 방식인 무작위 대조군 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된 약제는 5종류, TCA, SNRI, 알파2 델타 라이간드 계열, 그리고 오피오이드, 그리고 리도카인,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항경련제, 항우울제라고 알려졌던 약들이 이런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통증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봉지에 적힌 항우울제 혹은 항경련제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나 처방이 잘못된 건가? 혹은 난 우울증도 없는데 왜 우울증 약을 주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전공의 때 몇 번 겪다 보니 이제는 설명을 하고 처방을 하는 편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약들도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들은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체중 증가나 어지러움증 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처방받을 때 의료진의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신경 전달 과정 말고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에 주로 작용하는 약제로는 해열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타이레놀로 대표되는 해열 진통제는 뇌와 같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통증 자체를 줄어들게 합니다. 우리가 숙취로 인한 두통에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 계열이 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마약성 진통제 역시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 아편 성분의 제제가 쓰였지만 최근에는 유사 아편 제제가 많이 쓰여 의존성이나 아니면 중독성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도 속쓰림이나 구역감 같은 부작용이 흔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고추의 매운 성분 캡사이신도 통증 조절에 사용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통증 전달 물질인 substance P의 축적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작용 기전의 약제를 골고루 사용하는 멀티모달 페인 컨트롤, 즉 복합요법이 좋다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약물을 복합해서 쓰는 것이 통증이나 각각의 약물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약을 여러 개 쓰면은 안 그래도 각 약들마다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죠. 물론 일부 제제의 경우 부작용이 더 커졌다는 보고도 있지만, 대부분 알려진 복합요법에서는 단일 요법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보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의 개수와 증상 질환의 심각도를 비례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약을 7개나 먹고 있어, 아니면 나는 지금 약을 3종류나 먹고 있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은 정형외과적 근골격계 질환에서 이러한 통증 조절을 위해 여러 가지 약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약이 많다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